좋습니다. 예, 네, 이제 녹화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저도 메일로 요거 하나 주세요. 주시면 이재훈 쌤도 필요하시면 요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요거 편집해서 또 제 채널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얼굴 노출돼도 괜찮으시겠죠? 상관없습니다. 네, 제 그럼, 채널에 나중에 소개 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럼 좀 네. 예쁘게 하고 놀 거. 오늘 땀 흘리고 아닙니다. 앉았어. 충분히 예쁩니다. 살아오신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꾸미지 않아도 재민아, 엄마는 이야기한다. 네, 있는 그대로 아니, 멋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실속 갔다가 안쓰러. 미나, 엄마 아, 잠깐만.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잠깐만요. 공유하기 전에, 제 강의록을 먼저 오픈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질문 하나를 조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네. 그냥 이 자리는 우리 네. 서로 그냥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전에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좀 얻어가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니즈를 조금 듣고 싶어요. 바램. 예, 그거를 좀 들려주시면 제가 오늘 수업하는데 이제 좀 넣고 빼고 해야 될 게 이게 윤곽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교환을 준비를 해왔지만 제 교육을 들으실 수강생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좀 얻어가고 싶은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특히 또 그 전에 네. 우리 선생님들을 봐온 적이 없고 지금 이 그렇죠. 가상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뵙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조금 의견을 여쭐게요. 어, 예. 이 수업,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요즘은 보면은 거의 이제 TV를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게 저는 더 많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네, 거의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저 텃밭 같은 것도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하고 일반 모든 생활이 다 유튜브예요. 거의 네네, 보면은 TV보다는 네네. 그러면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제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도 이 정도의 것은 컨텐츠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씩 가다가 스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유튜브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하는 생각.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주로 이제 나는 이제 하지는 못하니까 보는데 치중을 하면서 거의 음, 일상생활이 유튜브예요. 예. 어,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이나 유튜브를 좀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한 4시까지가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으면 한 1시간 반? 예. 음, 1시간 반 이상은 유튜브를 그걸 또 못 보면은 저녁에 밤에 제가 보통 잠자는 시간이 1시에서 1시 반인데 네. 그때 좀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고 자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제 수업을 통해서 뭐 좀 얻어가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바램이나 이런 거, 희망사항이나. 근데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몰랐던 걸 내가 이제 오늘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막연하게 유튜브라고 보기는 봤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오늘 이제 음,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다 아, 유튜브 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불남 선생님이 또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진 않고요.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네, 동기부여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추후에 이제 유튜브를 저랑 이제 배우시게 되면 그때 예,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거고 오늘은 그 내용은 없고요. 예.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지, 유튜브 안에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시간으로만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예. 김윤혜 선생님. 네. 뭐 해야 돼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네네. 혹시 뭐 희망사항이나 제 수업을 통해서. 나는 예? 유튜브 좀 많이 안 보거든요, 많이. 네. 그 뭐 동영상 보는 거는 그거 지금 내가 운동 탁구 같은 거 탁구 뭐고 요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유튜브 조금 보고 그 음, 외에는 많이 안 봐요. 우리 그래서 음, 그 선생님 윤혜 친구는 그 그림을 그려요. 아,
대생이라 그러나? 그걸? 네네. 완전 초보. 아니, 그리고 초보든 뭐든 음, 나는 그거를 콘텐츠로 하면 좋지 않을까도,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자, 김판현 선생님. 예, 저는 그 음식할 때 네. 이제 제가 그 옛날에 한 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확인차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잠깐 이렇게 보는 거고 별로 네. 유튜브에 이렇게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음, 또 이렇게 폰을 오래 보면 전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 보고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강사님이 오신다 하니까는 어떤 것이든 처음 접하니까 배운다는 입장으로 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이 조금 이제 파악이 좀 됐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예,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강사 조한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한은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한은 이제 제 닉네임인데요. 도울 조자에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도와가면서 함께 성장해라라는 이제 필명을 받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2년 반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조한이라는 이름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예, 장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좀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날짜까지도 날을 받아서 했어요. 우리 보통 이사 가면 날 받아서 하잖아요. 오, 네, 그렇듯이 제가 첫 영상을 올리는 날 또한 제 이제 어떤 사주를 넣어서 가장 적절한 타임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몸에 꼭 맞는 옷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훈, 로고가 예뻐요. 네? 그 로고가 되게 이쁘네요. 이걸 아, 어떻게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이게 오,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조자가 네, 도울 네, 조자라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에도 의미를 좀 네. 부여를 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음, 아까 우리 이재용 선생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포항에서 유튜브 교육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컨셉은 부모, 자녀, 자존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책을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시작을 했는데 우연찮게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쌓았던 유튜브에 대한 노하우를 무료로 풀다 보니까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유튜브 강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제 첫 그림은 유튜브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기치 않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튜브 강의까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요즘 피부로 참 많이 느낍니다. 아까 우리 이재훈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관한 그 실전편, 그다음에 기초 입문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잉클이라는 그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판매하는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니쌤이라고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중장년 대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분이 한 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한 7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 강의에 대한 플랫폼을 준비를 해오셔서 작년부터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 플랫폼 이름이 잉클입니다. 그래서 그 잉클이라는 강의 플랫폼 안에 제 강좌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입문편하고 실전편인데 이제 유튜브 책은 제 7월 하순경에 유튜브 제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딥체인지는 공저입니다. 딥체인지 공저. 이제 2021, 2022는 공저 공동 저서입니다. 개인 네. 저서는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 자기 각 파트에서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으로 책을 출간한 게 이제 딥체인지 20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조한쌤이라고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뒷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채널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채널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수식어라면 희망을 전도하는 유튜브 강사 조한쌤. 이게 이제 제가 자칭하는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막연하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 해서 왔다라고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찾게 되고 또 그 달란트를 이제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희망을 전도받게 된다라고 혼자서 이렇게 자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튜브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제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만 모르는 유튜브의 비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의 최고봉입니다. 유튜브. 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나를 브랜드화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떠올려지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튜브 강사, 그러면 조한쌤. 이렇게 바로 수식어가 연달아서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은요, 남이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러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내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요. 내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퍼스널 브랜딩. 네. 자,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1인 창조기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죠. 자, 1인 창조기업에서는 뭘 하느냐? 주로 지식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우리가 1인 창조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자,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직장인의 50% 이상이 초소형 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고 우리나라 또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에서 1인 창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막연하게 들릴 겁니다. 추상적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달란트는 이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란트는 나의 컨텐츠가 됩니다.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유튜브의 비밀. 충실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집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 일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꾸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왜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실화입니다. 지금 나오는 당신만 모르는 유튜브의 비밀 제가 총 한 6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6가지는 제가 어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부감 없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포트폴리오가 되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내다 보면 요즘에는요, 기관에서 다 유튜브 하고 있는지를 묻고요. 또 SNS 다른 거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네. 반드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링크입니다. 링크.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이력서에 항상 넣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내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저를 다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내가 굳이 면접을 통해서 다 말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내 유튜브 URL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홍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유튜브의 비밀, 불로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우리 불로소득은 뭐죠? 일하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타이밍이 되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서 돌아가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불로소득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몇 개만 이렇게 올려놓더라도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분신이 되어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 상황이 되면, 일정 상황이라는 것은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의 이제 시청 시간을 채우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수익 창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영상 몇 개만 만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24시간 동안 주인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실한 분신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 상상 이상의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이제 유튜브 교육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자꾸 가지치기가 됩니다. 가지치기가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주변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제 유튜브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책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도 있고요.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이제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던 얘기들,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얘기 또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책 출판의 제의가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내 책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유튜브가 없으면요, 책도 안 내줘요. 출간을 안 해줍니다. 유튜브 채널 만들고 오세요라고 돌려보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한테 문의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 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악보집을 출간할 의향이 없냐라고 제안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죠. 강의, 그리고 직접 광고, 간접 광고. 이거 직접 간접 광고는요, 굳이 내가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색깔에 따라서 광고 제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내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관련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구독자가 100명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용품, 청소용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유튜버님,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광고를 좀 해주실래요? 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 지인, 크리에이터가 이제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보통 초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광고비가 최저 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만 원 광고 받고 그다음에 물건을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이제 쓰는 거를 유튜브에 영상에 찍어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 채널은 뭐 해시태그 어떤 거를 꼭 넣어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제안에 맞게끔 우리가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광고, 간접 광고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송국 출연의 제안도 있고요. 그다음 유명인과의 연대 제안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포항의 지방자치단체장분의 이제 삼선 도전하시는 선거 캠프에 제가 이제 협업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노후를 위한 보험입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불로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컨셉이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제가 중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유튜브 기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는. 그래서 서울에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내가 막상 이 과정까지 오르고 나니까 분명히 나처럼 배우고는 싶은데 마땅히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가르쳐줄 기관이 없다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실 분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중장년을 컨셉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게요. 저는 컨셉이 중장년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게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나이가 많게는 최고 연령자가 73세까지 예, 다양한 연령대를 넘나들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중장년 대상이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코드가 맞기 때문에 또 들려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장년들에게는. 제가 했던 노하우들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겪었던 것들을 그 눈높이에 맞게끔 전해주다 보니까 제 교육은 조한쌤이 하는 유튜브 교육은 쉽다. 쉬우면서도 재밌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위안을 받고 예, 즐거움을 느끼면서 신명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내 노후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잘 나가는 70대 할아버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삐상구라는 채널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개별적으로. 구독자도 많고요. 잘 나가는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게임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운영하면서 또 노후에도 굳이 경로당까지 가면서 나의 시간을 힐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창작적인 일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니어 유튜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분? 네, 멋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겪은 이야기는 누구나 다 겪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것들 어떤 뭐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도 제가 많이 풀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수강생분들이 희망의 빛을 보시더라고요. 아, 조한쌤도 잘 나가는 조한쌤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이제 당신들이 그 처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재기의 의욕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나는 정말 무심코 했던 이야기인데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아, 유튜브 강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명이라는 이야기가 참 깊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깐 이제 화면을 공유를 끌게요. 얼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 그죠? 각자가 갖고 태어난 소명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각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80%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기의 소명을 찾지 못하고 그걸 세상을 위해서 써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서글픈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소명이 있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왔던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이제는 들려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신만 몰라요. 아, 내가 뭐 잘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다 많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중년의 유튜브 강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두 사람 다 색깔이 달라요. 각자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배울 때 꼭 내한테 안 배우셔도 되고 배울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시면 여러분들 가까운 데 기관에서도 요즘에는 유튜브 교육 많이 합니다. 무료로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성품, 발품만 팔면 무료로 강의해 주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마음에 하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저한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를 거쳐간 수강생들이 한 1000명이 넘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꽤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5%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명도 안 돼요. 57명, 55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제 커뮤니티, 저한테 교육 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따로 또 평생 회원이다 생각하고 관리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의 인원수가 한 5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교육을 들을 때나 좋다 하면서도 막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못 해내는 거예요. 그 걸음마를 첫째 걸음마는 뗐지만 두 번째 걸음마부터는 당신들이 혼자 떼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겁내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완벽성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제 교육의 초창기 수강생 대상자가 장들이었어요. 기관의 장들, 어디 협회의 회장님들, 학교의 뭐 교장선생, 교감선생님 이렇게 장급들이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제 이게 입지가 좀 빨리 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 영향 덕분에. 그러면서 이제 제 실력도 좀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나름 위치도 있는 사람인데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잘해야 내가 되잖아요. 낸데 맞아요. 그 마음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재훈 선생님, 어때요? 지금 즐기세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채널 올리는 거. 재훈아 자나 스트레스 받고 있으세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편집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이재훈 선생님 영상 편집에 목숨 거시나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쵸.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는 완벽성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주워 듣다 보면 나름대로 이게 평정이 돼요. 그죠? 걸러질 거 걸러질고 내 몸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 그 마인드에서 조금은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의 상태로 걸러내신 거예요. 훨씬 건강하게 채널을 운영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랑 같이 챌린지도 운영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많이 교환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내가 커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어떤 마인드로 시작했냐면 저는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적인 명예도 좀 갖추고 싶었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많이 주고 싶었어요. 욕심이 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내 자체가 상품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개인 교습소, 개인 교습소의 교사가 끝이어서 다였어요. 물론 아가씨 때는 호텔리어였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개인 공부방을 운영을 했고 개인 프리랜서로만 내 혼자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또한 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 도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찾았던 게 바로 유튜브였던 거죠. 유튜브를 내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 채널은 나와 함께 성장해 가겠노라라고 내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컨셉을 잡았던 게 좋은 습관 만들기. 좋은 습관 만들기로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습관이 루틴이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도 탄탄하게 키워낼 수 있었고 이제 자격증 과정, 강사까지를 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유튜브 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마인드를 먹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수익 활동만 생각해요. 광고 수익.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라면 저를 만나지 말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좀 떡상을 받아서 제대로 돈도 좀 벌어보고 싶어요 라면 다른 잘 나가는 유튜버 찾아서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조한쌤처럼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제 달란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라면 저랑 같이 손을 잡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 제 채널을 키우면서 정말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몰라보게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일개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년 주부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드노. 특히 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경상도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특히 또 중년층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리 고생을 사서 하노? 이런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다 저를 우러러 봐요. 부러워해요. 우러러 본다라기보다는 부러워해요. 우리 큰애 이름이 시연인데 시연이 엄마 진짜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 그 친구분들 중에 자식들은 저를 보면 연예인 이모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버가 뭐라고 네, 연예인 이모야 왔다라고 저를 이렇게 높여줄 정도로 어느 순간 저의 입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기관에 계시는 분이 라이브 커머스 그것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저한테 유튜브 교육 하나를 7월부터 이제 의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네들 라이브 커머스에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를 초대해서 한번 출연을 좀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거 부담스럽다. 저는 라이브 커머스가 메인이 아니고 저는 유튜브 교육이 메인이다. 나는 교육만 하겠다. 이랬더니 그래도 나름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출연을 하면 특히 지역사회에서 유튜브로 좀 나름 인지도가 있는 분이 여기에 나와서 출연을 해주면 자기네들 요거 판매에도 조금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제안을 받아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커 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유튜브가. 유튜브가 나를 지금의
이만큼 키워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찾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알아가게 된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돼요. 저는요. 제가 지금 우리 단체장님, 지역 그 자치단체장님 이거 선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중간에 나레이션을 넣거든요. 제 목소리로, 보이스로. 근데 저는 제가 나레이션에 이렇게 좀 달란트가 있는지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제가 단지 좋아서 즐기면서 했던 거고, 이번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중간에 감정도 넣어야 되고, 힘도 좀 실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 또한 나의 달란트구나. 나에게 이런 점이 있었네. 이러면서 저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 저는 유튜브 할 때 일주일에 한 건만 올렸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건 올리니까 그만큼 이게 성장의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건은 무조건 올리고요. 어쩔 때는 하루에 두 건, 세 건씩만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두 건, 세 건을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요. 해줘요 하다 보면 이것도 요령이에요, 요령. 내가 편집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해줘요. 그 요즘에 유튜브 쇼츠라고 짧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편집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짧게 20분 정도의 영상으로 내가 그냥 쓱쓱 영상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요령만 터득하면 기분 좋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채널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면들은 나중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기회가 되면 그때 또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마무리하자면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전에 6가지의 노하우들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의 내용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마이크는 우리 이재훈 선생님한테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분만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어영부영 아니요. 한 시간이 돼가네요. 근데 아니 경상도가 아직 포항이 고향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포항이 고향 일단 아니에요. 예 보니까 말투가 네네. 나근나근 조근조근 예 경상도 말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맞춰보세요. 그게 고향이 어딜 것 같으세요? 그 서울 일단 표준 말을 쓰는 거 보니 예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표준말 노력을 썼다고요? 네. 진짜요? 네. 중간중간 대구 사투리 많이 쓰는데. 고향은 전라도고요. 네네. 아 전라도. 전라도는 거의 표준어에 가깝죠. 아이고, 전라도 사투리 많이 써요. 아 그래서 경상도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말은 아니더라고요. 강원도나 그래. 전라도나 센 말은 아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네. 이제 고향 생활보다는 포항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포항 음식이 더 맛있어요. 경상도 음식이. 이제 경상도 근데 그 사람 다 어투는 안 됐습니다. 바뀌잖아요. 그쵸?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김윤혜 선생님. 아까 아니, 손 하루에 들으셨잖아요. 유튜브를 한두 개씩, 예. 하루에 유튜브를 한두 개씩 한다는데, 뭔 주제로 해요? 저는 주제가 다 요즘에는요. 틀려요? 예. 요즘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한 6개월 정도만 뭘 한 합니까? 가지 컨셉으로 가시면 좋고요. 예. 지금은 제가 그 챌린지, 그 26층 계단 걷기 챌린지 하는 게 있어요. 100일 챌린지. 그거 이제 아, 좋은 습관 만들기의 코너로 예, 해서 예. 그거 하나 무조건 올라가는 게 있고,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책 쓸 때 유튜브 교육에 관련되는 영상도 올렸었고, 지금은 한 번씩 이제 우리 시장님 캠프의 영상 그거 올릴 때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좋은 글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제 나레이션을 넣어서 좋은 글을 이제 영상으로 한 1, 2분짜리로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요새는 그냥 컨텐츠 한 가지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합니다. 처음에 한 6개월만 좀 참아주시고 여러분들도 하시게 된다면 6개월만 한 가지 컨셉으로 예. 가시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내가 방을 만들면 돼요. 방을. 내가 하고 싶은 방을 네. 만들어서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유튜브 교육이다 그러면 유튜브 교육만 어떻게 맨날 올려요. 심심한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예. 다른 것도 좀 올려야만 내가 봐도 만드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나는 나가는 컨텐츠로 유튜버들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네? 나는 컨텐츠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할 공부를 줄은 기술적인 공부를 거는요. 기술적인 거는 배우시면 돼요. 배우셔서 조금만 시간을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거 없거든요. 그냥 되는 거 없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여기저기에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오랫동안 꾸준하게 업로드하면서 해내는 유튜버는 몇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2년 네. 전 거, 막 1년 전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몇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배우더라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랑 같이 배우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계속 내랑 같이 손잡고 가야 될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야둔동 이재훈 선생님 손 놓지 마세요. 이재훈 선생님은 성실성을 끝내주시죠. 꾸준함. 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훈아 사랑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함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쌓았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재호 쌤한테 이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유튜브 전문 강사님 김정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요청하면 또 좀 잘 또 받아주시고. 네, 언제든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좀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커피는 네. 저는 그러면 저는 이제 퇴장하고 나머지 분들 말씀 나누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예. 쉬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